이제 입자들의 수가 아주 많아져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분류했다고 그랬죠.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소립자를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제 더 이상 소립자가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소립자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고 이 소립자가 기본 입자다라고 하는 고유명사. 자, 어떤 입자가 이게 소립자다 이게 아니라 이제 소립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소립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제 엘리멘터리 파티클을 기본 입자라는 의미로 돌아가서 지금은 엘리멘터리 파티클을 우리 번역할 때 소립자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본 입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립자 하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양성자, 중성자, 뭐 파이메존, 아까 발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수백 개에 해당하는 이런 걸 이제 소립자고 부르는데 이제 소립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런 이제 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입자들 중에서 요 부분 이건 이제 기본 입자입니다. 렙톤에 있는 6개 이건 기본 입자인데 여기 하드론에 해당하는 요 두 가지 이 메존과 바리온 요것도 또 수백 개가 있는데 이건 기본 입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메존과 바리온들을 이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배열할 때는 단순히 질량만 배열해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배열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겁니다. 먼저 우리 역사가 반복이 된 걸 느끼는데 원자가 어떻습니까? 원자의 주기율표 바로 규칙성 이거 보고서 원자가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됐고 어때요? 빈칸에 해당하는 원소도 이렇게 바로 발견됐죠. 소립자의 경우에도 규칙성이 있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량으로 배열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규칙성이 있다는 건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규칙성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빈칸에 있는 것도 바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성과 그 다음에 이제 소립자들이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 이 소립자들 중에서도 어떤 거? 메존과 바리온이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이었냐면 메존과 바리온의 8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eightfold way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메존들을 골라냈어요. 또 바리온들을 골라냈어요. 그래가지고 배열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배열시키냐면 메존의 경우에는 아까 기묘도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기묘도가 하나 있고 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반응을 할 때 어떤 입자가 어떤 입자로 바뀌느냐. 그래서 만약에 기묘도 2개 있는 입자로 바뀌면 기묘도가 2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묘도가 우리 아까 처음에 K 메존 발견했다고 그랬죠. 기묘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 기묘도를 갖고 있는 입자 2개를 하나는 기묘도는 2가지가 있어요. 4가지씩이나 있는데 여기에 전하가 없는 거가 있고 전하가 플러스 1인 거. 전하가 플러스 1이라는 건 플러스 2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메존 중에서 기묘도가 없는 게 있어요. 기묘도가 없는 거. 그게 어떤 게 있냐면 파이 메존. 파이 메존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파이 마이너스, 파이 제로, 파이 플러스. 그 다음에 에타라는 입자도 있는데 에타라는 입자도 전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배열했냐면 이 대각선으로 요거 플러스 하나 있는 거, 그다음에 저쪽은 전하가 없는 거, 그다음에 저거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는 기묘도가 마이너스 1짜리. 요 마이너스 1짜리는 저 위에 있는 것의 반입자인데 사실은 그래서 K0의 반입자 요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0이지만 반입자인데 기묘도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입자의 기묘도가 1이면 반입자의 기묘도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K 마이너스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 이거 메존 이렇게 배열하는 거 좋았어요. 이게 배열되나 보다.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바리온이 있는데 바리온은 이번에는 기묘도가 0짜리. 이게 뉴트론과 프로톤 중성자와 양성자가 기묘도가 0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하가 0이고 전하가 1이죠. 그 다음에 어떤 입자가 있냐면 여기에 시그마 입자라는 게 또 발견이 됐어요. 람다 입자도 발견이 되고 시그마 입자는 이건 기묘도가 1짜리입니다. 아까 람다도 발견됐다 그랬죠. 이거 다 기묘도가 1짜리인데 마이너스 1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하가 마이너스 1짜리, 0짜리, 그 다음에 플러스 1짜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묘도가 마이너스 2짜리. 크사이 파티클이라는 게 있는데 기묘도가 전하가 마이너스 1짜리, 전하가 0짜리 했더니 어떻게 돼요? 딱 이런 모양이 됐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메존 8개를 이렇게 딱 놨는데 바리온 8개도 똑같은 모양으로 놓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규칙성이 메존과 바리온에서 비슷하게 되니까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에 이 메존과 바리온들 속에 들어있는 무엇인가의 성질에 의해서 이걸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이런 소립자들이 발견되니까 심지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누가 있냐면 파울리라는 사람,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파울리 베타올리 한 사람. 이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Had I foreseen that, I would have gone into Bhutan.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야, 소립자의 수가 이렇게 많을 줄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식물학자가 되지, 이건 물리학자가 안 됐을 텐데 이게 도대체 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핵물리학자로 유명한 헤르미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소립자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식물학자도 됐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립자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머리 겔만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 미국 사람이 쿼크 모형을 제안합니다. 쿼크 모형이란 뭐냐? 메존과 바리온 속에 들어있는 더 기본되는 입자의 이름을 쿼크라고 불렀어요. 그거 언제 했냐면 1964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쿼크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몇 개 안 되는 쿼크 가지고 그 수많은 소립자들이라고 발견된 메존과 바리온을 다 설명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에잇폴드 웨이를 처음에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먼저 3가지의 쿼크만 제안을 했어요. 자, 쿼크라는 이름도 그렇고 어떤 쿼크냐면 이건 쿼크 이름이에요.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이런 겁니다. 그래서 U 쿼크, D 쿼크, S 쿼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기본 입자다 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발견된 메존과 바리온을 이제 요 아까 처음에 발견된 8 정도는 요 3개 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쿼크가 더 필요했어요. 더 많은 메존과 바리온을 설명하려면. 그런데 어땠냐? 쿼크가 딱 6개 되니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언한 거 가지고 무엇을 이제 예언을 했냐면 새로운 소립자의 존재를 예언했어요. 쿼크 모형 가지고.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라는 이런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언하고 그 입자가 실제로 이제 입자 가속계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8 정도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겠어요. 먼저 바리온 보겠습니다. 바리온에 어땠습니까? 여기에 중성자, 양성자 있고 스트레인지가 기묘도가 0짜리, 마이너스 1짜리, 마이너스 2짜리 그런다 그랬죠. 이랬을 때 쿼크를 3가지만 이렇게 합니다. 이 3가지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인데 이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전하가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예요. 그래서 전자 전하의 3분의 2배입니다. 양전하고. 그 다음에 다운 쿼크와 스트레인지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놈들이 기묘도를 갖고 있어요. 기묘도를 뭐만 갖고 있냐면 스트레인지 쿼크만 갖고 있어요. S 쿼크만 갖고 있어요. 이랬을 때 요거 3개로 이놈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뉴트론은 어떤 3개냐? 바로 이거예요. 다운 쿼크 2개와 업 쿼크 1.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묘도는 0이죠. 기묘도 없는 거니까. 근데 다운 쿼크 2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요놈은 플러스 3분의 2에서 전하가 0이 되죠. 근데 요놈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요 다운 쿼크 중에서 하나를 업 쿼크로 바꾸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하가 플러스 2가 딱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냐? 네, 기묘도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묘도 마이너스 1자를 여기다 하나 추가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근데 전하는 얼마냐면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업 쿼크 하나를 없애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인지 쿼크, 다운 쿼크 이렇게 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기묘도는 딱 하나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번에는 다운 쿼크 하나를 업 쿼크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 다음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또 다운 쿼크 하나를 이렇게 업 쿼크로 바꿔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요 밑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스트레인지 쿼크 2개에다가 다운 쿼크 하나 하면 기묘도 마이너스 2가 되고 요 놈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네, 요거 다운 쿼크를 업 쿼크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바리온의 8 정도를 설명했는데
이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콕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다른 입자들도 다 이런 모양으로 이게 다 뭘 설명한 거냐면 코크 모형으로 설명한 겁니다. 메조는 여러분한테 소개하지 않는데 메조는 코크와 반코크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리온은 코크 3개로 이루어지지만 메조는 코크 2개로 이루어지는데 그때 코크와 반코크로 이루어져서 이거 설명하는 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 코크 모형이 옳다고 확인된 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리온들을 또 여기에 고유 스핀이 2분의 3짜리 바리온만 여기다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이런 역삼각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이게 바로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코크 모형 가지고 저놈의 질량이 얼마일지 하는 걸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코크로 되어 있는지 성질을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입자 가속기에서 여기서 진짜로 그게 딱 만들어지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관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코크 모형으로 저기에 이르게 됐냐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서 기묘도가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는 기묘도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아까와 똑같이 업 코크, 다운 코크, 스트레인지 코크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맨 위에는 S 코크가 하나도 없는 걸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전하가 뭐가 되냐면 저 맨 끝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D가 3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씩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어요? 업 코크로 하나씩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업 코크로 이렇게 하나씩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맨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요? 업 코크 3개면 되겠죠. 그러면 기묘도가 마이너스 1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운 코크 중에서 하나가 S 코크로 바뀌면 전하는 마이너스 1인가 딱 맞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네, SDU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어떻게 돼요? SU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밑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SSD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SSU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너무 간단하게 바리온들이 설명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 밑은 스트레인지 코크 3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인지 코크 3개로 모인 이 오메가 입자의 존재를 결만이 미리 예언하고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크는 그래서 6개면 됐는데 그 6개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업, 다운, 참, 스트레인지, 톱, 버튼 이렇게 이름 나누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레이버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크의 종류는 플레이버가 다르다. 그리고 이 코크들이 맨 꼭대기에 있는 놈들의 전하는 전부 다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놈의 전하는 전부 다 마이너스 3분의 2인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크들로 모든 바리온과 메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렙톤은 원래 6개 딱 돼 있었죠. 그 6개가 이 코크 6개하고 같이 뭔가 조화를 이룹니다. 네, 렙톤도 6개인데 이 렙톤의 종류 일렉트론, 미온, 타원, 일렉트론 뉴트리노, 미온 뉴트리노, 타원 뉴트리노 이런 것도 다 뭐라고 그러냐면 플레이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플레이버로 구분이 되는데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전자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가 2가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고 뉴트리노들은 전하가 0입니다. 이런 것들로 이루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서 보는 것들은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거를 퍼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코크와 렙톤의 퍼스트 제너레이션. 두 번째 거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세 번째 건 서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위에는 퍼스트 제너레이션만 있습니다. 근데 입자가 섞여서 꽝 부딪힐 것 같으면 에너지가 더 큰 놈들이 세컨드, 서드 요 놈들로 이루어진 입자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 놈들은 어떠냐? 금방 저 밑에 있는 것으로 퍼스트 제너레이션의 코크와 렙톤만 갖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 놈들로 이 세컨드와 서드 제너레이션으로 된 입자들은 수명이 짧아요. 다른 걸로 바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입자들을 다 설명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표준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표준 모형은 그래서 보통 명사, 일반 명사가 아니라 이건 고유 명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입자들을 설명하는 방법을 표준 모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 표준 모형은 앞에 누구 사람 이름이 없어요. 누가 발견한 표준 모형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 20세기에 되면서
물리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노력이 한꺼번에 결실을 이룬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모형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으로 먼저 쿼크가 터프 쿼크까지 존재한다, 타운으로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관찰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관찰이 된 게 지금부터 약 6년 전에 2013년에 힉스 보존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해진 것이죠. 이 표준 모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게 어떤 그림이냐면, 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표시해서 여기에 왼쪽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 그다음에 오른쪽은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그 다음에 저기 H라고 써진 게 이 기본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갖는 힉스 보존.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날의 표준 모형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런 간단한 그림입니다.